여러분 왜 요즘 배추 김장 담느라고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요 배추 겉잎 몇 장을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두툼한 그 두꺼운 줄기 부분을 칼등으로 이렇게 콩콩 찧어서 소금을 살짝 뿌려두죠. 그럼 숨이 죽잖아요. 그 상태에서 밀가루나 찹쌀가루 풀어놓은 반죽에 푹 담갔다가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탁 얹으면 왜 촤 소리를 내면서 배추전이 아주 고소한 냄새로 익어갑니다. 땀 반찬, 열 반찬 안 부러운데 그때부터 엄마는 막 외치죠. 빨리 나와! 이거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이렇게 말이에요. 아, 이런 온기가 담긴 한 끼로 하루의 따뜻함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묘선의 FM 모닝쇼! 올겨울은 3한3이라고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가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은 겨울 좋아해요. 눈도 오고 그리고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겨울방학이 있으니까요. 겨울 별미, 붕어빵, 호떡 장수도 기다려지죠. 시즌 특수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겨울을 아마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겨울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가려주잖아요. 두툼한 스웨터가, 따뜻한 코트가 몸을 가려줘서 배에 힘을 덜 주고 앉아있어도 되니까. 겨울이 좋은 이유 생각해보면 꽤 많다니까요.
FM 모닝쇼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간밤에 잘들 주무셨나요? 조금 쌀쌀한 듯 하지만 그래도 겨울 같다 싶은 오늘도 미세먼지는 딱히 좋지를 못하죠. 오늘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아침 3한 3일,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딱히 반가운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죠? 3한 4 행이었으면 좋겠다고. 3일 춥고 4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문자 앞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신은희 씨. 언니 문득 디바의 겨울이야 하는 노래 듣고 싶다고. 네, 박경화 씨. 겨울 노래 오늘 많아요. 점점 크리스마스 시즌송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춥기도 춥고 저도 오늘 아침에 골랐던 곡이 캔의 겨울 이야기였거든요.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듣고 싶다는 방석환 씨도 계시고요. 좀 포근하고 따뜻함. 이거 더운 날에 느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좋다는 박경희 씨도 계시고요. 제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이 좋다는 재정 씨도 계세요. 네. 오늘은 사랑하는 아빠의 70대 마지막 생신입니다. 네. 벌써 이제 8순이십니다. 늘 제 걱정에 주름만 늦는 아빠 건강하시라고 생신 축하 문자까지 함께 남겨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가로등 불빛만이 반기는 이른 아침입니다. 모두도 오늘 씩씩하게 달려봐야 하신 분은 지영씨고요. 신랑이 보일러를 너무 올려놨는지 더워서 잠을 깼어요. 아, 정말 제발 집에서 옷 좀 두툼하게 입고 있으라고 최은희 씨였고요. 준비로 바쁜 아침 기말고사 마지막 날입니다. 아들 고생 많았고 새은 학교 가자 하신 분은 박선화 씨. 오늘도 출첵 도장 쾅쾅쾅 송민영 씨였고요. 딸아이들 학교 픽업 중인 박민정 씨는 여진아 여민아 사랑해 하셨고요. 요즘 회사 일 많아서 피곤하지만 한편으로는 불경기라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구나. 오늘도 74 친구들 파이팅 하신 분 이호동 씨고요. 그리고 저 대신 애들 챙기느라 고생하는 와이프 이번 주 일요일 생일이라고 미리 축하한다고요. 자, 오늘의 1등 한번 보죠. 오늘의 1등은 쭉 내려와서 7시 땡 치고 들어오신 분은 조은양 씨네요. 신청곡은 에스전업이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함께 불렀던 Must Have Love. 이거 보세요. 네. 역시 또 크리스마스 시즌송. 요거 광고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요. 오늘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하신 권호성 씨가 2등이에요. 3등은 김대현 씨, 4등은 최영애 씨, 오늘의 5등은 이재찬 씨, 6등은 이은동 씨, 7등은 심규태 씨, 8등은 황세희 씨, 9등은 김상덕 씨, 오늘의 10등은 우인택 씨. 자, 그 외에도 숨 쉴 때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은희 씨, 또 정식 씨, 은하 씨, 상수 씨, 민영 씨, 태용 씨, 은현 씨, 용정 씨, 소정 씨, 아침이 밝았어요 하셨고요. 네, 세욱 씨, 상원 씨, 웅진 씨, 현영 씨, 민규 씨, 또 강희 씨, 재현 씨, 윤태 씨, 현설 씨, 정식 씨, 지환 씨, 병락 씨, 호근 씨, 선혜 씨, 진영 씨, 네, 상우 씨 등등 많은 분들 출첵 도장 쾅. 큰딸 평소에는 깨워도 잘 안 일어나더니 친구랑 일찍 만나기로 했다고 안 깨워도 벌떡 일어나서 아침밥까지 벌써 다 먹었다고. 참 친구가 전부인 11살이라지만 여경이 너무한다 너. 양은 득셨어요. 네. 그래도 뭐 잘 일어나면 땡큐죠. 화요일 모닝쇼 1부는 여러분들 신청곡 한 줄 브리핑, 2부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3부는 기꺼이 퀴즈, 4부는 모모씨 이야기 준비할게요. FM 모닝쇼 1, 2부 제이미디어, 경북대구 한엽동조합 한우왕, 영천전자고등학교, 대구축산농협 80 생강한우 신라식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IS동서 대구은행 일룸, AW텍 칼라디움 동화건설, 중산 코롱하늘채 안동대학교 IS동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아직 어둑어둑하지만 밥 먹고 출근 준비 중요. 미역국에 김치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하신 분은 조복희씨. 미역국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싹 퍼지면서 더 맛있어지잖아요. 바로 끓였을 때보다. 여기에 잘 익은 김치 하나 척 올려서 먹으면 속이 든든해서 아마 춥지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입천장은 조심하셔야죠. 큰아이 앞으로 병역 판정 검사 안내문이 왔어요. 당장 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기분은 좀 뒤숭숭합니다. 어린 줄만 알았는데 벌써 군대 갈 나이라니 하신 설금희 씨. 네. 저도 머지않아 또 이런 기분을 실감하게 되겠죠. 뭔가 이렇게 아이 그 입학 통지서 받았을 때랑 전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그죠?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 모습도 가족들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네, 바로 씩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오늘 분명 행복하실 테니까 하신 분은 서현우 씨였고요. 어제도 그 친구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박은주 씨. 월요일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셨어요. 네, 그래요. 여기도 앞에서 미역국 먹으면 안 추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붙어서 하하호호 웃으면 이것도 안 추울 것 같아요. 김문숙 씨, 어제 동구 체육자 유공자 시상식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동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모여서 송년 행사를 했는데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 단합대회도 잘 다녀오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언니 매일 차 안에서 듣다가 집에서 블루투스로 듣는데 좋은데요. 네. 우리 집 애들 엄마가 워킹맘이라 제가 먼저 가서 둘이서 등교 준비를 하거든요. 늘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희찬이 희진이 사랑한다. 조진선 씨. 자, 1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치워드리고 있죠. 박상민 너에게 가는 길.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벅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Slam dunk. 나의 마지막 순간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행운은 너에게 다 줄 거야. 영원한 건 없다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잊지 말아줘. 난 언제나 널 향해 있다는 것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벅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Slam dunk.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로 잡고 일자리 15만 개 늘리기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순수 민간 일자리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낮아 뒤늦게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놨습니다. 노사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석탄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원인과 실태 등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현안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이견차가 커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감사에 적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위 내역이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13건이나 확인됐고 재단 명의로 빌린 차량을 간부가 개인적으로 쓰면서 학교 돈으로 수리비 보험료를 내준 학교도 있었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구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이었습니다.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는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는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대 뒤늦은 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솔깃해지는 이야기. 오늘도 한국사 전문 강사 김옥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 오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후삼국 시대에 들어갔어요, 선생님. 네. 네. 지난 시간 후삼국 시대의 영웅이었던 견훤과 궁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 영웅인 왕건은 오늘과 또 2주에 걸쳐서 알아볼까 합니다. 할 얘기가 많군요. 네. 우선 그 집안 족보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왕건의 할아버지였던 작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재건. 네, 작재건이 당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배가 멈추게 됩니다. 네. 그때 배 안에 있던 선원이 점을 쳐보니까 고려인, 즉 고구려인을 바다에 던져야지만 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근데 네. 그때 또 작재건이 또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작재건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겨우 섬에 도착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노인 한 명이 나타나더니 자신은 서해의 용왕인데 늙은 여우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매일 그렇게 경전을 읽어댔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작재건에게 그 늙은 여우를 꼭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럼 이제 작재건은 용왕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작재건 용왕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정말 잠시 후에 진짜 하늘에서 불상에 날아다니면서 경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작재건은 그 불상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 올렸는데요. 잠시 후에 그 불상에 떨어졌던 것이 아니었고요. 정말 늙은 여우 한 마리가 화살을 바닥에 맞고 떨어졌다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용왕이 너무 감사한 마음만 전하게 되니까 옆에 있던 노파가 작재건을 툭 치면서 감사하면 용왕의 딸과 결혼시켜 달라고 얘기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재건이 용왕에게 딸과 혼인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용왕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뭐가 되게 술술 잘 풀리는 그렇죠. 뭐가 술술 잘 많이 왜냐면 고마웠나 봐요. 화살 선생님 한 방에 잡았고 네. 그죠? 그게 요란하게 막 시끄럽게 경을 읽고 다니면서 이렇게 떠드는 여우였는데도 한 방에 뭔가 맞습니다. 일사천리네요. 네. 근데 이번엔 또 그 딸이 작재건을 툭 치면서 또 네.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도 달라고 하세요라고 또 얘기하죠. 네, 네. 작재가 또 이 말을 듣고 용왕에게 가서는요. 또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주도적인 스타일은 아닌 것 그럴까요?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잠시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용왕이. 용왕이 네, 너무 잘 꿰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용왕이 이번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두 가지 물건도 내어주고는 이제 밖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지팡이랑 돼지. 네네. 네. 작재건과 용왕의 딸이 그렇게 올라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 돼지가 돼지 우리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기 집인데. 그렇죠. 용왕의 딸이 아마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돼지가 가고자 하는 곳을 따라가 보자라고 하면서 돼지를 풀어줍니다. 네. 한참을 가던 돼지가 멈추더니 갑자기 바닥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용왕의 딸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새로 집을 지을 곳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시키는 대로 잘하네요. 그렇네요. 네, 작재건은 네. 네, 용왕의 딸이니까 그런가 봐요. 일단 용왕의 딸은 그리고는 그 자기 집 근처에다가 우물을 하나 팠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우물은 그 서해 용궁과 통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기 친정하고 아버지네. 그렇죠. 네. 연결되는 길이었는데 용왕의 딸은 또 우리가 잘 들었던 말을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내가 용궁으로 들어갈 때 절대 우물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라고 우렁각시랑 얘기합니다. 똑같네요. 그렇죠. 보면 안 된다고.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약속을 잘 지켰었는데 어느 날 작재건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거 그 우물 안을 그만 들여다보게 들여다봤구나.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우물 안에는요, 오색 구름을 일으키는 황룡이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황룡, 그게, 용. 네, 그게 바로 용왕의 딸이었던 것이죠. 용왕의 딸은 우물 안을 들여다본 작재건에게 화를 내면서 용궁 식구들이 이 땅에서 1000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네. 당신 때문에 500년밖에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반타작이네, 반타작. 우물 안으로 그만 들어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우물 안 들어갈 때 혼자 갔던 게 아니었고요. 어린 딸만 데리고 갔었고요. 네. 아들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왕건의 아버지였던 왕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왕건의 아버지까지는 아니었군요. 작재건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이 왕건의 집안이 이 바다를 통한 해상무역을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그런 세력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겠죠. 아이고 세상에 노인 말도 잘 듣고 계속 말 잘 듣다가 갑자기 네. 들여다보지 말라는 말은 안 지켜서 그런가 봐요. 궁금해서요. 반타작과 딸까지 잃고 아내까지 잃게 된 작재건.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제 왕건의
할아버지네요. 그렇죠. 할아버지. 그래서 할머니가 결국에는 이제 용이란 얘기겠죠. 족보를 따져보고 있어요. 네. 왕건 얘기가 왜 2주에 걸쳐서 나오는지 우리는 네네. 알 듯합니다. 네. 네. 자, 이쯤에서 문제를 드려야 되는데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저도 그 점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신 신은희 씨. 예전부터 딸은 도둑이네요. 아버지한테. 그런가요? 돼지랑 지팡이를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맞네요. 알려달라고. 네. 호동 씨였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와이프만은 잘 듣고 볼 일이에요 하신 최은희 씨도 계셨어요. 오늘의 문제. 네, 문제는요. 작재건이 이제 하늘을 향해 그 불상을 나르는 불상을 보고 화살을 쏘았는데요. 네. 잠시 후에 늙은 이 동물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화살을 맞고 무엇일까요? 떨어졌던 동물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나지. 이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새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한때는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그런 꿈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런 아픔 느낄 줄 몰랐어. 이거를 느낄 때면 난 생각해봐. 우리 사랑을 위한 시간인걸. 너는 이런 내 맘을 아는지. 이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새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이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새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자, 역사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고 있어요. 네, 용왕의 부탁을 들어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불상을 화살을 쐈더니 잠시 후 이 동물, 늙은이 동물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답은 네, 여우입니다. 여우였어요. 작재건
그러니까 네, 왕건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우였고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7273, 이은석 씨, 박성출 씨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아, 역사 얘기 너무 재밌는데요. 네, 하신 분 방재선 씨, 최미 씨는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심한 동화스러운 얘기가 다 있을까 했는데 이야기가 끝날 즈면 그렇구나 이렇게 묘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주 기다려지는 역사 얘기 재밌어야 하신 분은 백옥순 씨. 하루의 시작이 왕건설하로 즐거워집니다. 7141님도 계셨고 문자 쓰는데 손이 너무 시려서 호호 불어가며 써야 하신 김지혜 씨도 계셨고요. 네. 자, 계속 뒷얘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요 앞서 말했듯이 그 바다를 통한 해상무역으로 물을 축적했었던 호족이었었는데요. 네. 이 견훤과 궁예의 틈 속에서 어느 쪽 라인을 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 왕룡은 송악에다가 궁궐을 지어서 궁예에게 바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는 그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왕건도 궁예 밑에서 여러 전투에 참여하면서 계속 승전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후백제나 후고구려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었던 나주를 둘러싼 전투가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네. 특히 견훤은 이제 왕건에게 빼앗긴 나주를 되찾기 위해서 기병 3,000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왕건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만 갇히게 됐는데요. 네. 그러던 중 잠깐 잠이 든 왕건의 꿈에 또 백발 노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가면 강물이 줄어 있을 테니까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너라. 그리고는 강 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견훤의 군대가 오면은 이제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을 듣고 이제 깨어나 밖을 보니까 정말 강물이 줄어 있었다고 하죠. 뭘 많이 알려주네요. 이 집안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얼른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너 왕건은요. 일단 주변 마을에 가서 볏짚과 밀가루를 모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볏짚을 쌓아서 굴량미가 쌓여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날이 밝자마자 밀가루를 풀어서 강으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밀가루를요? 네. 왜요? 그 이유는요. 쌀뜨물같이 뿌연 물을 흘려보내서 그 밑에 있었던 견훤의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왕건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쌀 씻는 물이 강을 이렇게 뿌옇게 흐리게 만들까라고 하면서 이제 견훤의 심리전에서 이기게 된 거죠. 이기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틈을 타서 왕건의 군사가 견훤을 공격하게 되었고요. 왕건이 크게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쫄아 있는 상태에서 내려온 거죠. 네. 그리고 이곳 또 나주에서는요, 또 전투를 하던 중에 이제 목이 몹시 말랐던 왕건이 우물가에 가서 이제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하면 뭔 일이 생기나요? 그러게요, 선생님. 네, 근데 이 처녀의 이름이 나주 오씨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처녀가 또 영리해서 바가지에다가 그냥 물만 줬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 물도 버들가지를 띄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렇죠. 네. 급하게 먹지 말라고 띄워준 그 버들가지에 너무 감동받았던 왕건이 이 나주 오씨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왕건의 둘째 부인이었던 장화 왕후가 되게 됩니다. 이 나주 오씨는 이제 기록에 보면요. 왕건을 만나기 며칠 전 꿈에 황룡, 앞서 말했던 그 왕건의 할머니겠죠. 놈들은 이렇게 뭘 많이 나오네요, 꿈에.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 꿈에 황룡이 뱃속으로 쑥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태몽인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 둘 사이에서 고려 2대 왕이었던 해종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야사에서는 해종이 태어났을 때 얼굴이 돗자리처럼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져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요? 사실 그 이유는 19금이어서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머, 선생님 궁금해요. 네. 저는 마이크 내리면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모닝 가족들은 얼마나 더 궁금하시겠어요. 네, 네. 네. 아무튼 그 고려 2대 왕인 해종의 얼굴이 돗자리처럼 쪼글쪼글했대요. 그 이유는 19금이고요. 네. 네네. 어쨌든 이렇게 왕건이 결혼한 부인이 이제 모두 29명이었다고 하고요. 이미 19금이네요, 선생님. 네. 또 단순히 여자를 밝혀서라기보다는요. 토착 세력 즉 호족들의 딸과 결혼해서 자신의 영역을 그렇죠. 안전하게 넓혀나기 위한 어떤 정략 결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랬어야만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타당성을 또 합리화시키는 건 아닌지 왜 왕건한테만 백발 노인이 나타날까? 견훤한테는 안 나오고 하신 승자의 입장에서는 역사겠죠. 그렇죠. 네. 여용기 씨. 근데 왕건의 할아버지 성이 왜 다른가요? 네, 하신 한병수 씨도 네. 계셨어요. 네.
왕씨였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작재건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있었을까. 네, 네. 7살 아들 생일이었고 올해는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야겠어요. 신정현 씨. 그죠? 역사 얘기 듣다 보면 한 해가 진짜 1년 이렇게 금방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를 살짝 정리를 합니다. 네, 그 황룡이었던 할머니를 두었기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왕건은요, 이후에 궁예 밑에서 차근차근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네. 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슬슬 이제 후삼국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로 이제 왕건이 끝이 아니에요. 네.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아 있고요. 더 재밌어지는. 지금 모닝 가족들의 이렇게 손이 바빠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검색요. 해종이란 말이지 이렇게. 네. 자,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다음 주를 기약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M 모닝쇼 1부, 2부 함께 하셨어요. 우리 그 모닝 가족들 검색 속도가 상당하세요. 저는 마이크 내리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모닝 가족들은 검색을 끝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진짜 19금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였었겠죠? 그죠? 그 얘기를 모닝쇼 동호회 밴드에 올려주시면요 하신 현미 씨도 계셨고 벌써 찾아서 네, 요약해서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명 씨를 비롯해서 네, 시천이요 하신 유나 씨도 계셨고 자, 그 얘기는 네, 번외로 남겨놓고요. 지금부터는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 축제 티켓을 준비합니다. 대구 MBC 1층 특별전시장 M가고요. 그림책은 어린이가 만나는 첫 번째 미술관이다. 최고의 일러스트 작품들과 그림책을 함께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그림책 축제 한 분께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합니다. 원하는 분들은 문자머리에 그림책 석자 적어주시면 돼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더 클래식 키즈 버전의 마법의 성 2부 끝곡이고요. 3부에 돌아올게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 일어나 이상하시랍니다. 일어나 이상하시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템. 아침을 깨워주는 소리가 들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셈. 소리로 전하는 비타민C FM 모닝쇼. 왠지 나
땡땡하게 꼬리 물기 하신 영모 씨 알고 계셨군요. 최현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이었어요. 최현재 씨, 선우용녀 씨. 네, 탤런트 선우용녀 씨 딸이죠. 활동을 잠시만 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현재 씨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들었고요. 1년간 승진 공부하느라 라디오 대신 강의 파일을 듣고 다니다가 시험 끝나고 모닝쇼 들으면서 출근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제 리믹스 들으면서 드디어 내가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신 분은 이경은 씨. 저도 반가. 대봉교 지하차도 진입전 쪽에 한 10분 전쯤 교통사고 있었다고 박인혜 씨 제보 있었어요. 처리가 됐는지 끝났는지 지체는 보이지 않는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오랜만이죠 하신 추일엽 씨.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샌드위치랑 스프를 만들어서 배달 중입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동료들은 너무 좋았거든요 하신 분은 이렵 씨예요. 옛 동료들 만나러 이 아침 바삐 서두르셨구나. 그죠? 네.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그림책 축제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딸이 어제 단원평가친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몇 개 틀렸더라고요. 근데 짝꿍이 난 100점이다. 넌 틀렸네. 나를 놀려서 속상했는지 얼마나 울든지요. 벌써 친구들과의 경쟁을 알아가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 딸 엄마한테는 100점 1000점이야 울지마. 4810님. 고고 단원평가 졌어도 딴 거 더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그죠? 네. 이럴 땐 자존감을 또 키워줘야죠. 4810님께 오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꺼이 퀴즈가 준비되는 날이고요. 독감으로 입원한 우리 막둥이 혼자 두고 출근하는 길이라 향미 씨는 지금 발걸음이 무겁대요. 일주일 입원이라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찡찡거리는 아들 빨리 낳자 하셨어요. 야, 진짜 독감이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그죠? 네. 다들 몸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거의 반 이상 결석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너무 많다고 하니까 수업이 안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대기 환자들 너무 많고요. 자, 오늘 기꺼이 퀴즈. 오늘은 어떤 추억 소환이 가능할까요? 3, 4부 CMK푸드, 텍스터머 촘촘망,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의업동조합 한의왕,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사퀵서비스그룹, 디지비우페이 영천전자고등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장보고 식자재마트 GM솔루션, 담디엔시 주식회사, AW호텔, 이샤가구백화점, 퀸벨호텔 웨딩, 국대닭곱새, SSG홀딩스, 법무법인큐브, 하이마트 범원 애거리점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기꺼이 퀴즈. 퀴즈지 뭔데? 재밌게 본 영화, 열심히 챙겨본 드라마, 인상 깊었던 광고 등등등 뭐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꺼이 퀴즈. 퀴즈이즈 뭔들? 샵 235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두려움 없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힌트곡이 있으니까요. 샵 235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첫 번째 문제.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우리나라 라면 소비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만큼 재밌었던 라면 광고도 많은데 그중 하나가 그 오동통한 라면 있죠. 네. 우동면발 같은 구리구리 라면 광고. 2009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식탁 앞에서 이렇게 3명의 여자가 라면을 먹어요. 그때 한 명이 말하죠. 오동통통. 그러자 다른 한 명이 쫄깃쫄깃. 그러자 이 둘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명이 차라리 땡땡을 해라. 그러자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면 광고송이 본격적으로 흐르게 돼요. 여기서 문제. 차라리 땡땡을 해라 해서 땡땡은 무엇이었을까? 1번 차라리 싸움을 해라. 2번 차라리 노래를 해라. 3번 차라리 광고를 해라. 싸움을 해라. 노래를 해라. 광고를 해라. 샵 235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1번 싸움, 2번 노래, 3번 광고.
끝에 집 앞에 거리를 서성이다 돋아나는 이 공허함에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이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헷갈리셨죠? 정답 힌트곡이 있었어요. 황철의 매일 듣는 노래였고요. 정답은 2번 차라리 노래를 해라. 오동통통 쫄깃쫄깃 농삼 구리구리 요랬다. 몇 글자 안 되지만 옆에서 부르는 순간 이건 무조건 따라 부르게 되는 마성의 광고송이었죠. 정답 2번 문병동 씨, 홍성훈 씨 두 분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기를 세 번째 광고를 해라 이래서 3번 광고 진짜 많았어요. 네. 오늘은 오답 반 정답 반이었어요. 싸움을 해라는 안 들어왔네요. 네. 자, 좋습니다. 이거 PPL 아니에요. 뭐 저희 협찬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네. 농삼구리구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퀴즈 출발합니다. 라면 하니까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2005년에 개봉했던 그 파송송 계란탁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영화 내용이 26살 총각 앞에 갑자기 9살 아이가 나타나서 당신이 우리 아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총각은 절대 부정을 하지만 미운 정도 정이라고 어느새 아빠랑 아들처럼 둘이 붙어 다니면서 생기는 에피소드, 잔잔한 정이 느껴졌던 영화 제목이 파송송 계란탁이었어요. 네. 요거 이제 둘이 라면 끓여 먹을 때 왜 뭐 파송송 썰어놓고 뚜껑 뭐 탁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뚜껑 닫고 기다려 뭐 이런 거 있었고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던지 기억나세요? 요거는 주관식으로 가죠. 샵 235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자, 파송송 계란탁의 남주는 누구였을까요? 샵 235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맞이하고 보내준 수많은 1년 중 그대 내게 떠났던 그 해가 있었죠.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지나요. 아팠던 건 잘 보내줬나요. 날 떠나겠다는 말 참 힘들었어요. 사랑한단 말도 그대가 했기에 거기서 떠나요. 나도 잘 떠났으니 이제야 그대 이해하네요.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헤어짐의 이유도 그땐 모르기에 그저 치열한 날들 우린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그 가슴에 가지 말라는 말
왜 안 했겠어요. 혹시 싫어할까 가슴에 남긴 말 그대는 그날로 나를 지워가겠죠. 이제야 그댈 보고 싶은데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손마저 못 쉬던 걸을 수조차 없던 이별이 기다려 모두 가져간 날들 우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떠나던 날 익숙함을 핑계 삼아야 했다. 그날이 이제는 그리워질 텐데 말을 못해서 표현 못해서 그댈 단 하루라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 걸.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헤어짐의 이유도 그때 모르기에 그저 치열한 날들 우린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그가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손마저 못 쉬던 걸을 수조차 없던 이별이 기다려 모두 가져간 날들 우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떠나던 날 사무실 올라가야도 했는데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직 시동을 못 끄고 있어요 하신 재정씨 얼른 올라가세요. 자,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그사 임창정의 목소리였고요. 파송송 계란탕 남주는 누구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 너무 쉬웠죠. 네. 짠내 전문 배우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임창정씨. 해군의 주인공은 권영훈씨 7436 이렇게 두 분 축하드립니다. 야간이라고 피곤할 텐데도 아침마다 출근시킨다고 고생하는 우리 신랑이 즐겨 듣는 모닝쇼. 네. 써니 목소리로 저희 신랑한테 감사 인사 좀 전해주실래요? 수민이 수호 아빠 너무 사랑하고 힘내요. 늘 고마워요. 0486님은 지금 새싹이에요. 그러니까 모닝쇼에는 처음 문자를 보내신 건데 아침마다 남편이 모닝쇼를 듣는다고 하셔서 이렇게 수민이 수호 아빠 듣고 계시다면 아내의 마음 듣고 우리 집 사람인데 생각하실 것 같네요. 네. 힌트송 너무 좋고요. 이 와중에 저 라면 따뜻한 국물도 먹고 싶고요. 도미영씨. 네. 운전 중에는 문자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4756님도 계셨고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 문제는 마지막 퀴즈 이 영화에서 준비했어요. 임창정의 신인 시절을 볼 수 있었던 영화. 정우성, 고소영 주연의 비트. 얼마 전에 우리 캐캐 먹은 이야기에서도 비트를 다룬 적이 있었죠. 지금의 정우성과 고소영을 잇게 한 이게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비주얼들. 그때 주먹을 좀 쓴다는 정우성 이름이 민이었어요. 민이 전학 왔다는 말에 학교 짱이었던 환규, 이게 임창정 씨였죠. 이 민을 옥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한 방에 코피가 터지면서 이제 환규가 나가 떨어지죠. 이후 환규가 민에게 했던 한마디 있었죠. 너 좀 놀았냐? 너 운 좋은 줄 알아? 작년에 이것 때 일로 싸움 붙었다고 허리 좀 삐끗했지. 너 그거 아니었으면 넌 뒤졌어. 이렇게. 이거 진짜 많이 회자됐어요. 임창정 씨 흉내 낼 때 많은 배우들이 썼던 작년에 이것 때 일로 싸움 붙었다 허리 좀 삐끗해서 너 그거 아니었으면 뒤졌어. 이렇게 말을 했었던 영화 속 대사입니다. 자, 임창정은 작년에 몇 대 1로 붙었다고 했을까요? 1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7대 1, 2번 7대 1, 3번
3.14대1. 자, 임창정은 작년에 몇 대 1로 붙었을까요? 1번 17대1, 2번 7대1, 3번 3.14대1.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르쳐 줄까요? 17살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별빛도 수줍은 포도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변살롱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17살 박모단이에요. 그냥 모단이라고 불러주세요. 단은 붉을 단, 모는 뭔지 잘 몰라요. 털모인가? 오늘 저희 천변살롱에서 모던의 향기를 흠씬 느끼고 가시고요. 또 연인분들께서는 사랑을 속삭이세요. 나는 마음이 울렁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17살이에요. 살랑살랑 오세요. 요리조리로 파랑새 꿈꾸는 포도나무 아래로 살며시 오세요. 정답은 1번 17대1. 행운의 주인공 0016 오선미 씨 두 분 축하드립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꼽아 해면 17살이에요. 어서 오세요. 꽃을 사는 어젯밤에 불막창을 먹고 잤어요. 치즈 듬뿍 해서 먹었더니 아침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 김희정 씨 먹을 땐 진짜 좋았죠? 그죠? 네. 게다가 불막창. 충원 씨가 80 친구 동철이 세 번째 순산을 기원합니다. 동철 씨가 순산하는 건 아닐 테고죠. 네. 동철 씨는 세 번째 새 아이의 아빠가 되시는 거죠. 셋째 보러 병원 가는 길이라는데 파이팅! 쏨풍 순산하길 바란다고 남겨주셨고요. 859님은 다 큰 딸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아이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예전의 그 추억들도 있으시다고. 네. 따님이 엄마랑 똑 닮았어요. 이렇게 엄마 셀카 찍을 때 나오는 그 표정, 눈 동그란 표정이랑 따님 표정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세요? 자, 들어와 있는 문자 가운데 오늘 17살 앞에 너무 요염했다고 서혜원 씨. 그쵸? 네. 그 박준면 씨였어요. 영화배우. 네. 박준면 씨의 나는 17살이에요가 힌트곡이었고요. 네. 동대구 H 출구 쪽에 버스 전복 사고 소식 네, 방창민 씨도 알려오셨고요. 오늘은 신랑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여유 있게 문자를 보냅니다. 신랑님 오늘도 힘내요. 이렇게 8404 이렇게 호칭에 님자를 붙여주면 네.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들잖아요. 안에서도 잘 대접받는 느낌 되니까 밖에서도 뭔가 좀 언제든 어디서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신랑님, 이런 남편님, 아내님 이렇게 님자 한번 붙여볼까 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임창정 염색 그 머리 브릿지 기억난다고 0714님. 우리 이때 진짜 유행 많이 했어요. 가닥가닥으로 노랗게 염색하는 거 그죠? 기분이 너무 울적해가지고 어제요. 제가 휴가 내고 머리 펌을 했는데 심슨 머리가 됐어요. 이렇게 왜? 키
커 보이는 머리 노랗게 심슨 부인 머리가 더 크죠. 이렇게 높이 제가 모두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어서 출근길이 두렵다는 7077님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나이에 몸으로 누구한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브라보.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죠? 네. 모닝쇼는 지각 조작 방송인가요? 하신 권기만 씨. 차에서 못 내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닐 테고. 자, 4부는 그냥 써니 DJ 마음대로 선곡을 하죠. 아직 누굴 사랑할 수 없는 그대 지친 가슴을 난 너무나 잘 알죠. 변함없이 그대 곁을 지켜왔지만 그댄 지나버린 사랑 그 안에만 사는 것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은 내게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지난 날들은 그대의 아픈 얘기를 모르고 싶은 것. 소리내어 환히 웃을 때도 그대 가슴만 울고 있는 걸 느끼죠. 그런 그대 끌어안아주고 싶지만 이런 내 맘 들키지 않기로 한 걸요.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은 내게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그대 지난 날들은 그대의 아픈 얘기를 모르고 싶은 것. 지금 그대는 빈자리를 채워줄 누구
그랬어도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걸.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지금처럼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난 많은 기대들로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을 버리고 네 마음처럼 난 늘 같은 자리에 또한 나의 네가 되고 싶어. 소중한 널 위해 지금처럼 난 사랑해줘. 항상 너만 변하지 않으면 내 전부를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자신 없는 미래 넌 미안해하고 있니.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 있지만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나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2027번째 분실물씨 이야기. 연말에는 분실물 센터에 물건들이 많아져요. 그곳에 모인 물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좀 왜 이렇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거야? 약속도 많고 술도 많이 마시잖아. 그러면서 깜빡깜빡 하는 거지 뭐. 아, 진짜. 정신들 좀 챙기고 다니면 좋겠어. 그런데 가끔 물건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놓고 올 때도 있어요. 마음요. 종종 다른 곳에 가 있죠. 지금 내 마음은 어디쯤 있나요? 모모씨의 마침 밑줄.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에게 나를
아프게 할 능력을 함께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중에서 Ex-fan des 60s, petite baby doll. Comme tu t'en sais bien le rock and roll. Ex-fan des 60s, où sont tes années folles? Que sont devenues toutes tes idoles? Où est l'ombre des shadows, des birds, des doors, des animals, des moody blues? Séparés, McCartney, George Harrison, et Ringo Starr et John Lennon. Ex-fan des 60s, petite baby doll. Comme tu t'en sais bien le rock and roll. Ex-fan des 60s, où sont tes années folles? Que sont devenues toutes tes idoles? Disparu Brian Jones, Jim Morrison, Eddie Cochran, Buddy Holly. Idem Jimi Hendrix, Otis Redding, Janis Joplin, T-Rex, Elvis. Disparu Brian Jones, Jim Morrison, Eddie Cochran, Buddy Holly. Idem Jimi Hendrix, Otis Redding, Janis Joplin, T-Rex, Elvis. Disparu Brian Jones, Jim Morrison, Eddie Cochran, Buddy Holly. Idem Jimi Hendrix, Otis Redding, Janis Joplin, T-Rex, 자, 오늘도 모닝쇼 2시간 함께 하셨어요. 시간 또 빨리 후딱 지나갔죠. 네, 순찬씨, 오성씨, 영주씨, 또 병조씨, 미선씨, 미경씨, 은옥씨, 은진씨, 용태씨, 민수씨, 또 5832님 무릎 괜찮아요? 어제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악소리 나게 아팠다고 하셨는데 이거 또 걱정이다, 그죠? 2724님, 여진씨, 헐령씨, 향옥씨 등등 많은 분들 끝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요즘 배추 김장 담느라고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요 배추 겉잎 몇 장을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두툼한 그 두꺼운 줄기 부분을 칼등으로 이렇게 콩콩 찧어서 소금을 살짝 뿌려두죠. 그럼 숨이 죽잖아요. 그 상태에서 밀가루나 찹쌀가루 풀어놓은 반죽에 푹 담갔다가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탁 얹으면 왜 촤 소리를 내면서 배추전이 아주 고소한 냄새로 익어갑니다. 땀 반찬, 열 반찬 안 부러운데 그때부터 엄마는 막 외치죠. 빨리 나와, 이거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온기가 담긴 한 끼로 하루의 따뜻함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배고파. 배고파.
오늘 마지막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싸우는 DJ 김묘선이었어요. 기름값 걱정을 덜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가 좀 심해서 높은 연봉에 관해선 언급을 안 하는 그는 과도한 업무에 동창 모임에도 못 가. 사치가 좀 심한 여자친구는 달달 볶아. 야근은 밥 먹듯 아침은 안 먹듯 하며 소화제를 달고 사는 더부룩한 날들. 약간의 조증 폐쇄공포증 혼자 뿌린 넓은 집 냉장고엔 인스턴트 식품. 혀끝에 남은 조미료 맛이 너무 지겨워. 그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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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끌어. 그의 나이는 이제 50. 한 달이 다 돼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 지. 한때는 돈푼 꽤나 만졌던 그지만 지금 남은 건 빚더미와 몸뚱이뿐이야. 집은 보증 잘못 섰다가 날렸지. 잘되던 사업은 욕심부리다 망쳤지. 아내와 자식에게 있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해. 집에 못 가고 밤낮으로 일하네. 배보다 더 휴식이 고픈 삶처럼 밥이 퍽퍽해 물 말아먹는.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저녁을 때우는 지친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사랑이 돼가도 아닐까 후로도 더 그립기만 하겠죠. 하나뿐인 그 맛 어느새는 혀끝에 침이 고여.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르게 부모 품을 떠나 서울로 도망치는데 짧은 가방끈이 조금 컴플렉스지만 야무진 꿈 하나만큼은 비만. 남보다 잠도 덜 자. 먼 훗날의 설자리를 위해서는 몇 푼이라도 더 벌자. 즐겨 듣는 음악 DJ DOC지만 돈 좋아 명예 좋아. 못생겨도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 주위의 남자들은 말빨만 좋아. 사투리를 아직 못 감추니 직장에선 촌스러운 까투리. 외로움을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은 지겨워.